디케이하고 스탠더드 세븐 스피어하고 호메오픽 하지만은 디스모픽 하지 않는 그런 스피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 결과로 존 밀러가 이게 필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예. 시작합시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두 번째 시간은 가능하면 하여튼 증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왜 이상수학자들이나 기하학자들이 이게 특히 이 미분 4차원 미분 다양체에 대해서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각기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 답을 한번 적어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도널슨의 웍 이전에는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1950년대에 이 증명된 라클린 이 시그너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핀 스무스 포 매니폴드이면은 그것의 시그너처가 16의 배수라는 거. 이게 16의 배수라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의 유일한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한 그런 정리예요. 근데 이 도널슨의 웍에 의해서 이게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이게 다른 차원하고 달리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뭐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 뭐 컴플렉스 매니폴드, 심플렉틱 매니폴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차원까지 1차원이나 2차원, 3차원까지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나 스무스 매니폴드나 카테고리가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3차원 이하까지는 임의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 거기에 항상 스무스 스트럭처를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유일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원 매니폴드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토폴로지컬하게 이 3차원 매니폴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페렐만처럼 거기에 매트릭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리치 플로우를 연구를 하듯이, 그러니까 스무스 매니폴드 3차원 3디멘전al 매니폴드에 이게 스무스 스트럭처를 줘가지고 특히 원하는 그런 매트릭을 줘가지고 그 매트릭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 시작된 3차원 매니폴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연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낫을 가지고 3차원 매니폴드에 인베드 되어 있는 그 낫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낫을 갖다가 어떻게 변형시켜 가지고 그 낫의 네이버들을 떼어내고 그것을 약간 꼬아서 다시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3 매니폴드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3 매니폴드를 연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포인트는 3 매니폴드에는 그 구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같다는 거예요.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주는 거나 스무스 스트럭처를 주는 거나. 그런데 또 5차원 이상에서는 클로스드인 경우에요. 클로스드 인 경우에 5차원 이상의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하나 주어졌을 때 거기에 스무스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기껏해야 유한계밖에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어떤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5차원 이상에 대해서 거기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스무스 스트럭처가 없으면은 그 이상의 더 파인한 스트럭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4차원일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그래서 4차원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하는 이 클래시컬한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4차원에 대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인터섹션 폼이라는 거예요. 인터섹션 폼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2차원에서 서피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너스가 지인 리만 서피스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홀이 지게인. 그러면 이것에 여러분들이 이상수학을 조금 공부했으면은 기본군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엄밀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에 아벨리에나이즈드 기본군의 아벨리에나이즈드를 계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 호몰로지를 배웠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것의 퍼스트 호몰로지 그룹과 같은데 이것의 제너레이터가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투지개의 이 심플 클로스트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너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플 클로스트 커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베이시스로 갖는 인터섹션 넘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지개니까 이것하고 인터섹션 넘버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우리가 G2로 생각합시다. G2로, 모두 G2로 생각을 해요. 모두 2로. 이 커브하고 이 커브는 한 포인트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커브하고 자기 자신, 옆으로 약간 변형시킨 것은 만나지 않죠. 이것도 옆으로 약간 변형시킨 만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커브에 대한 인터섹션 넘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0, 1, 1, 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다음 커브 만나지 않죠. 그래서 이거 0, 1, 1, 0 0, 1, 1, 0 이 지너스가 지인 리만 서피스에 대한 우리가 이 모드 2로서 인터섹션 폼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P2 또는 P2의 커넥티드 썸 여러분들 이 P2에 대해서 기본군 계산하면 이건 뭐예요? G2라는 거 알죠? 그죠? G2의 이 P2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메비우스 띠하고 디스크하고의 바운드를 따라서 갖다 붙인 걸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의 기본군의 제너레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걸 잡을 수가 있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 메비우스 띠의 센터 서클로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너레이터가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약간 변형을 시키면은 그 옆에 우리가 이거 변형시키면은 이거 자기 자신하고 한 포인트에서 만나게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P2를 갖다가 K번 커넥티드 썸 해준 것의 인터섹션 넘버는 뭐냐면은 이거 제너레이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P2에 1이에요. 1.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K by K 매트릭스에 다이어고널에만 1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인터섹션 폼이에요. 이게 이 2디멘셔널 이 서피스에 대한.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S2에 대한 인터섹션 폼은 empty가 되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디멘셔널 서피스를 갖다가 클래시파이 하는 게 오리엔터블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저런 것들 다시 말해서 토러스를 갖다가 커넥티드 해준 거 하고 프로젝티브 서피스를 갖다가 이렇게 커넥티드 해준 거예요. 그것을 뭘로 대응을 시키냐면은 저 인터섹션 폼으로 대응을 시키고 이 인터섹션 폼으로 대응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넌 오리엔터블인 경우에는 정확히 저런 폼들에 연구하는 것이고 넌 오리엔터블인 경우는 이 폼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 넘버 K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정확히 이것의 K by K 매트릭스에서 결정되어지는 거고, 저거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뭐예요? 2G by 2G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만 서피스를 2디멘셔널 서피스를 갖다가 클래시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인터섹션 폼을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우리가 4디멘션으로 그대로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터섹션 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이미 1949년도에 화이트헤드가 이 인터섹션 폼이라는 게 X의 호모토피 타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X하고 Y가 호모토피컬리 이퀴버런트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인터섹션 폼이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50대 후반에 X하고 Y가 H 코버던트 하면은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리드만에 의해서 이게 호메오모픽 하면은, 이게 다시 말해서 호메오모픽 하는 뭐냐면은 이게 아이소모픽 하면은 이게 호메오모픽 하다는 거. 물론 우리가 넌 스피닝 경우는 이 2-1이고 스피닝 건 1-1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섹션 폼이 사실은 이 호메오피즘 레벨에서, 토포로지컬 레벨에서는 완전히 클래시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것은 토포로지컬 카테고리에서 심플리 커넥티드 토포로지컬 포 매니폴드를 연구하는 것은 이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또는 투투원 코레스폰던스 때문에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을 갖다 연구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퓨얼리 이것은 이 엘지브라에서 매트릭스에서의 이야기예요. 코에피션트가 인티저인 매트릭스에서 이야기지 어떤 매니플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그 전부터 이미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니모듈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베리언트를 갖는데, 타입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타입이라는 것은 이분이거나 아드이거나 자기 자신하고의 인터섹션 넘버가 이분이거나 또는 아드인 게 있느냐에 따라서, 랭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K by K 매트릭스면은 랭크가 K인 거예요. 시그너처라는 것은 이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바이리니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형대수 시간에 시메트릭이면은 그거 다이고널라이즈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버 R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고널라이즈 하면은 뭐냐 하면은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그 차이를 갖다 우리가 시그너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라는 게 타입, 랭크, 시그너처에 의해서 시그너처 이 세 가지의 인베리언트를 가져요. 이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 데피니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항상 포지티브이거나 또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항상 네거티브이거나, 포지티브인 경우도 있고 네거티브인 경우는 인데피니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 오버 G에 대해서 이 클래시파이가 되어 있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로서 뭐가 있냐면은 인데피니트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은 정확히 타입, 랭크, 시그너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이게 데피니트 폼은 무지 많아요. 이건 완전 클래시파이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근데 이건 랭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아져요. 랭크가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랭크가 8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랭크가 16인 경우에 있어서는 둘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랭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이게. 이건 완전히 클래시파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인데피니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완전 클래시파이가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 토포로지컬 포 매니폴드로 와봅시다. 그러면 이 토포로지컬 포 매니폴드에 대한 이 클래시컬 인베리언트, 다시 말해서 토포로지컬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이 인터섹션 폼 비유 포인트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뉴머리컬 인베리언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아까 인터섹션 폼의 랭크에다가 2를 더해 준 거예요. 사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서피스를 갖다가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면의 개수 마이너스 엣지의 개수 플러스 버텍스의 개수, 그걸 갖다가 오일러 상수라고 배웠죠. 그것을 일반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4차원으로 일반화해서 얻어진 게, 아니 4차원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곧 임의의 차원으로 일반해서 얻어지는 게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예요. 4차원인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이것의 랭크 플러스 2. 시그너처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이애고널라이즈 시켰을 때 number of positive eigenvalues 마이너스 number of negative eigenvalues,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topological four manifold에 특히 simply connected topological four manifold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numerical invariant 하면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하고 시그너처예요. 근데 이 오일러 캐릭터 시그너처를 이거 사용한 대신에 보통 이런 퀀터티를 많이 사용을 해요. C1 스퀘어라는 거, 첫 넘버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3x signature 플러스 twice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그너처에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해서 4로 나눠준 거. 타입이라는 것은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분인가 아드인 거. 이 면에서 보면은 이 simply connected topological form manifold를 다 클래시파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indefinite case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였냐면 이게 뭐였냐면 랭크를 갖다가 정확하게 디터민하고 시그너처는 그 시그너처를 디터민하기 때문에 이 타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걸 사용하면은 카이 C1 스퀘어가 정확히 인터섹션을 갖다가 디터민해요. up to 타입으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프리드만 정리에 의해서 이 카이 C1 스퀘어 그다음에 타입에 의해서 up to 호메오모피즘으로 simply connected topological form manifold를 갖다가 디터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클래시피케이션 뷰 포인트로 봤을 때 simply connected topological form manifold를 찾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당연한 질문이 simply connected smooth form manifold이면 어떤 우리가 똑같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어?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널슨이 뭘 증명했냐면은 definite이면서 simply connected 스핀인 게 2분하고 같다는 걸 써요. 스무스 폼 매니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과 이후에 무슨 질문을 가졌냐면은 그러면은 이 카이 C1 스퀘어, 우리가 뭐 카이 C1 스퀘어라는 이런 플랜에서 어떤 레리스 포인트가 simply connected, 스무스 또는 뭐 심플렉틱 또는 컴플렉스 이런 매니폴드에 의해서 나타내지는가, 대응되어지는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그지스턴스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레티스 포인트에 대응되는 그런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또는 심플렉틱 이런 매니폴드가 존재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다른 스무스 스트럭처가 존재하는가 또는 얼마나 다른 심플렉틱 스트럭처가 존재하는가. 사실 유니크니스 프로블럼이 아니라 넌 유니크니스 프로블럼이죠. 이게 이 도널슨의 이 결과 이후로 이 포 매니폴드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한 그 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 매니폴드의 지오그래피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이제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X축은 이 카이 아까 한 카이 C1 스퀘어라는 이거 쓰는데 사실은 카이 C1 스퀘어라는 이런 좌표 평면을 쓰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알지브레이크 서피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들이 이 카이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 알지브레이크 서피스의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에요. 그리고 C1 스퀘어가 이 첫 넘버.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컴플렉스 서피스 이 포 매니폴드에서 우리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 제한을 시키면은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토폴로지컬하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이셔널이거나 룰드. 레이셔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소 사형 평면,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서피스,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플레인 이거나 또는 그것의 블로워. 또 룰드 서피스라는 것은 이게 S2 파이브레이션 오버 S2 또는 CP1 파이브레이션 오버 CP2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인베리언트를 사용하면은 카이가 1이고 C1 스퀘어가 항상 9 이하인 거. 이런 카테고리 하나. 그리고 이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니멀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일립틱인 경우. 다시 말해서 그 경우는 어떤 거냐? C1 스퀘어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인 경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엘리브릭 서피스, 컴플렉스 서피스의 지오그래피를 갖다가 연구한 사람들이 특히 이그지스턴스 프로블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를 어떤 게 얻어졌냐면은 토폴로지컬이 다음 같은 세 가지 타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레이셔널 룰드인 것은 바로 이 라인에 존재해요. 이 라인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립틱 서피스라는 것은 정확히 이 라인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축을 갖다가 일립틱 라인, 이렇게 미니멀인 경우에 그리고 나머지 컴플렉스 서피스들은 우리가 미니멀인 경우에 이 두 라인 사이에 존재해요. 이게. 그래서 이 C1 스퀘어가 2카이-6라는 것을 우리 레드 라인이라고 그러고 C1 스퀘어가 9카이라는 이 옆을 라인을 갖다가 버거몰로 미아웃과 야울 라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미의 미니멀 컴플렉스 서피스 제너럴 타입은 이 두 사이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 이런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도대체 이게 그냥 뭐 이게 이 스포레디하게 뭐 아무데나 이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사이에만 존재하고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첫 번째 관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서피스에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돼 있어요. 심플렉틱 카테고리에서는 보면은 탑스에 의해서 이 미니멀 이 심플렉틱 4 매니폴드는 C1 스퀘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렇지만은 로우 바운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로우 바운드는. 근데 어퍼 바운드를 몰라요. 이게. 예? 아직까지도 몰라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심플렉틱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B2 플러스가 1인 게 지금 이건데 이게 1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래, 이 카이축 이 아래에는 미니멀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바운드가 이런 건 아는데 많은 이제 수학자들 생각하기에 어퍼 바운드가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컴플렉스 서피스처럼.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한 질문이 스무스 카테고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이게 스핀인 경우에 스핀이면은 이 라인이 11-8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스무스 4 매니폴드의 굉장히 유명한 컨젝처 중에 하나가 도널슨이 이게 처음으로 이게 예측한 건데 이것 위로만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스핀인 경우에. 이 아래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추측만 있어요. 예측만 있고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어요. 이게. 물론 스무스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이것보다는 더 높은 이게 어떤 라인이 있는데 그건 별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아래 라인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11A 컨젝처라는 게 이미의 심플리 커넥티드 스핀 스무스 4 매니폴드가 이 B가 이게 8분의 11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파셜 리절트로 이 프루타가 증명한 게 있는데 이것이 8분의 1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어떤 각 카테고리에서 이것들이 이런 이 매니폴드가 존재할 그 범위를 아는 게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이걸 알고 싶은데 8분의 10까지는 증명이 되어 있는데 8분의 11은 아직 증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유니크니스 퀘션. 다시 말해서 유니크니스 프로블렘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스무스 스트럭처가 존재하면은 그게 그 스트럭처가 유일할 것인가? 우리가 5차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유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정리지만은 3차원 이하에 대해서는 유일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4차원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했는데 이 도널슨 또는 사이버 같은 정리에 의해서 알려진 게 뭐냐면은 하여튼 대부분의 알려진 simply connected irreducible smooth form manifold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훨씬 더 많이 이제 돼 있지만은 무한히 많은 스무스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알려진 거의 모든 스무스 포 매니폴드는 스무스 스트럭처가 인피니트리 맨이 많아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것 몇 개만을 제외하고 그 특별한 것 몇 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스무스 스트럭처가 유일한지 아니면 유일하지 않은지. 예?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이게 스무스 4디멘셔널 포안카레 컨젝처예요. 다시 말해서 S4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유일한지 유일하지 않은지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이런 이 게이지 시어리 또 뭐 도널슨 인베리언트 또는 사이버 위튼 인베리언트들이 왜 이런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펙티브한가?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양체가 있을 때 이미의 n 디멘셔널 매니폴드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매니폴드로부터 새로운 매니폴드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다양체에서 n 디멘셔널 매니폴드에서 그 안에서 한 점 주위에 n 디멘셔널 볼을 빼내요. 그 n 디멘셔널 볼을 빼내면 그의 바운더리가 n-1 디멘셔널 스피어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n-1 디멘셔널 스피어 양쪽에서 n 디멘셔널 볼을 빼낸 다음에 그 스피어를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소위 커넥티드 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양쪽이 뭐 B2 플러스가 B2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인터섹션 폼을 갖다가 다이어고널라이즈 했을 때 파지티브 아이겐 밸류의 넘버 양쪽이 다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이면은 도널슨 인베리언트 또는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 이런 스무스 인베리언트들이 다 0이 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0이면은 그러면은 이거 디피오피온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스무스 매니폴드의 블로우업이라는 것하고 호모토픽해요. 이게.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미니멀이라는 것은 이렇게 디컴포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니멀인 걸 어떤 것을 찾는 게 목표냐면은 이런 도널슨 인베리언트 또는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가 0이 아닌 그런 스무스 매니폴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베리언트가 0이 아닌 게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4 매니폴드를 할 때 스무스 매니폴드, 심플렉팅 매니폴드, 뭐 컴플렉스 서피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컴플렉스 서피스, 심플렉팅 매니폴드에 대한 이런 인베리언트들은 0이 아니에요. 예. 인베리언트가 0이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베리언트가 0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매니폴드에 대한 다른 어떤 정보들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정의한 도널슨 인베리언트나 특히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가 그 매니폴드가 최소한 심플렉틱 스트럭처만 가지면은 이게 인베리언트가 넌 트리벨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타프스의 결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인베리언트가 0이 아닌 그런 이 매니폴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도널슨 인베리언트나 스무스 인베리언트가 디피오픽 인베리언트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다르면은 디피오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전에는 어떤 두 매니폴드가 있었을 때 그게 특히 호메오픽 했을 때 그 두 매니폴드가 디피오픽한지 안 한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아무 어떤 이 메저먼트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특히 좋은 메저먼트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니폴드에, 4 매니폴드에 거기에 이 스무스 스트럭처 또는 뭐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이그저틱한 스무스 스트럭처 이런 걸 찾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 갔냐면은 스무스 매니폴드를 찾아요. 호메오픽한 그러면서 그것의 인베리언트가 다른 이게 그렇다는 것은 디피오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얻어진 게 거의 알려진 대부분의 이 스무스 폼 매니폴드는 스무스 스트럭처가 인피니트리 맨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 오일러 캐릭터스틱 큰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 폼 매니폴드에서 뭐 블로업을 하거나 가장 간단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커넥트 썸이겠죠. 뭐 블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이버 썸이라든지 아니면 로가지믹 트랜스폼이라든지 이거 다 어떤 뭐냐면은 매니폴드 하나가 있었을 때 그 매니폴드를 갖다가 이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들이에요. 블로업이라든지 파이버 썸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존에 있는 스무스 매니폴드를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매니폴드 자체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키는데 업투 호메오모피즘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메오모픽하게는 우리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뭐 도널슨 인베리언트라든지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은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디텍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서저리들, 이런 테크닉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서저리 하에서 과연 뭐 이런 스무스 인베리언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하는 것, 그런 것을 지난 20년 이상 동안 계속 이 폼 매니폴드 한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서저리 하에서 이 포뮬러들을 다 찾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 포뮬러로부터 우리가 이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를 갖다가 이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토폴로지컬 카테고리에서는 놔두면서 스무스 카테고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대부분의 많은 이런 대부분의 이 스무스 폼 매니폴드가 무한히 많은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제공했어요. 이거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지난 하여튼 20여 년 넘게 해왔던 그런 작업들이에요. 유니크니스 퀘션에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가장 간단한 스무스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폼 매니폴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스피어예요. S4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폼 매니폴드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굉장히 간단한 모든 사람은 아니지. 그는 이 수학자들이 알고 있는 S4 또는 S2 크로스 S2 아주 간단한 그런 이 심플리 커넥티드 스무스 폼 매니폴드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간단한 이 스무스 폼 매니폴드가 CP2예요. CP2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C3에서 컴플렉스 이 C3에서 이렇게 그려야 하나? 세 개니까.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는 컴플렉스 라인들의 모임. 그게 CP2예요. 여러분들 리얼 프로젝티브 R3에서 원점을 지나는 라인들 다 모아놓은 게 RP2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컴플렉스 버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얻어지는 게 쉽게 말해서 컴플렉스 플레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이 뭐 스무스 스트럭처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알고 싶은 게 이 기본적인 그 질문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가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 뭐 폼 매니폴드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릭 스트럭처, 뭐 예를 들어 스무스 스트럭처, 뭐 이런 뭐 컴플렉스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하고 이것 다음으로 이제 이 간단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갖다가 블롭에서 얻어지는 거. 블롭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CP2의
오리엔테이션 반대된 걸 갖다가 커넥트 썸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나 이것의 CP2 그래서 S2 크로스 S2에 여기에도 블로우 하면은 여기 한 번 블로우 하면은 CP2 커넥트 썸 3x CP2 바가 돼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 블로우 하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블로우업은 굉장히 아주 이게 파워풀하고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이 어떤 싱귤러리티를 없애거나 리졸브하거나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스무스 스트럭처 또는 심플 스트럭처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이 처음에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면은,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스무스 스트럭처가 두 개 이상 있겠는가? 아니면은 유니크니스 퀘션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스무스 스트럭처가 오직 한 개 있겠는가? 이게 S4에 대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4디멘전을 보안가래 컨젝시라고 그랬어요. 스무스 버전에. 그래서 이것의 히스토리를 좀 봅시다. 1985년에 도널슨이 인베리언트를 정의하면서, 다시 말해서 스무스 인베리언트를 정의하면서 단지 인베리언트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갖다 말 안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돌가체프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돌가체프 서피스라는 게 이 일립틱 서피스하고 호메오픽하다는 것은 그전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디피오픽하지 않다는 게 이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도널슨 인베리언트가 스무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인베리언트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이 이게 이게 호메오픽 한지는 많이 아는데 디피오픽 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 도널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카테고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프리드만, 모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프리드만, 모간이 사실은 이 레이셔널 일립틱 서피스 여기에 CP2에서 9번 블로우한 것, 여기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을 했어요. 그 뒤에 이 자보는 이제 n이 9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8인 경우에 있어서, 바릴로 서피스라는 것은 이 바릴로라는 컴플렉스 서피스를 연구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릴로 서피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것하고 8번 블로우한 것하고 호메오픽 한 건지는 그냥 우리가 이거 프리드만의 결과를 쓰면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건 컴플렉스 서피스예요. 그런데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사용해서 카칙이라는 사람이 이것하고 디피오픽 하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점점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것들이 언제 이게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는가? 이렇게 이 more than one 스무스를 갖는가? 그게 이 타겟인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었죠. 이게 7 times 블로우업 한 것이 심플렉틱 매니폴드이면서 디피오픽 하지 않는 그런 예를 찾았고, 그다음에 스티브스 자보가 6 times, 그다음에 사실은 6, 7, 8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핀트쉘스턴이라는 분들이 무한히 많은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다는 걸 알았고, 다시 스티브스 자보 그리고 제가 5 times 블로우업도 무한히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거 사실 여기에서 했던 것은 이 결과들은 여기에서 이 레이셔널 블로우다운 서저리라는 게 있는데, 그 레이셔널 블로우다운 서저리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새로운 심플렉틱 매니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디피오픽 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사이버게이튼 인베리언트라는 걸 보인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스트래티지는 같아요. 여기 다 그랬다가 또 최근에 여러 수학자들,
아크메도프 덕팍이라고 한국인 수학자가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그리고 핀투셸스턴, 그다음에 벌드리치 컥, 뭐 이런 분들이 K가 3, 4에 대해서도 무한히 많은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아크메도프 덕팍이 2도 사실은 스무스 스트럭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클레임을 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테크닉들은 여기 있는 테크닉과 또 달라요. 여기에 쓰인 메인 테크닉은 뭐냐면은 소위 루팅거 서저리라는 테크닉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서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서피스가 있었을 때 그 서피스의 튜블러 네이버드를 빼내요. 특히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드를 빼내고 그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드가 만약에 토러스의 셀프 인터섹션이 제로가 되면은 그 튜블러 네이버드가 정확히 트리비얼 번들이 돼요. 토러스 상에서 디스크 번들이 돼요. 트리비얼 디스크 번들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튜블러 네이버드가 T2 크로스 D2가 돼요. 그런데 T2 크로스 D2를 갖다가 빼낸 다음에 다시 붙여요. 다시 붙일 때 꼬아서 붙여요. 이 꼬아서 붙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서는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이 서컴스턴스가 굉장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이 서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루팅거 서저리라는 거예요. 그 루팅거 서저리를 사용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K가 이것까지 스무스 스트럭처가 무한히 많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아직 이것들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스무스 스트럭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